네 번째 케이스. 코칭과 조언을 많이 참고해서 저를 바꾸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자,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알 수 없어요. 여기도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나는 못 바꿉니다, 어머님. 저도 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기 치유에 완전히 성공하고 나니까 바꿔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본성대로 살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그저 가혹하게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인데 요즘 제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게 바꾸고자 노력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제가 저를 돌보는 쪽으로 바꿔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제가 저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지 마세요. 부단히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지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내가 애쓰고 있는데 저 아이는 안 달라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지난 중간고사 때 4주 앞두고 공부를 그래도 하겠다고 스카이 간혹 갔다. 근데 2주 못 버티고 넘어졌다. 자, 그런데 기말 4주 앞두고 또 시험 준비는 해야지 이러고 2주. 그리고 또 중간고사 때처럼 스카 가려고 하는데 노력을 보이다가 또 포기했다. 친구가 있으면 스카이 가고 친구가 없으면 스카이 안 가고 폰만 만진다. 우리 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친구에게 너무 의존하는구나 라는 게 보인다. 이거 다 뭐죠? 어머님의 추측과 판단이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스카라도 가려고 하는 거, 친구가 있으면 가려고 하는 건 아직 공부를 놓기는 싫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공부하고 싶은 아이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의지만 많은 거예요. 참 재밌죠? 자, 어머님 첫 줄에 저를 바꾸고자 부단히 노력했어요. 나는 바꾸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어머님도. 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 아이가 뭐라도 시작해봐야지 마음먹을 때까지 그냥 어떠한 푸시도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 많이 앞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는데 지금 이 친구도 굉장히 의지만 불태우고 있는데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님이 추측하고 판단하시는 거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참 힘든 것처럼 우리 아들도 노력하는데 힘들 거구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 너 많이 힘들구나. 시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면서도 공부하는 게 참 어렵지. 그래서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네 맘은 오죽하겠니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꾸 뭔가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이러시지 마시고 이 아이를 이해해 주십시오. 자, 반복되는 패턴이 우려가 된다. 뭐가 우려가 되냐?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못한다는 거. 근데 물론 이게 저의 생각일 뿐인데 어머님 생각일 뿐이세요. 다만 친구 의존도가 높아서라는 거 의존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공부를 너무 안 하는데 공부를 하려고 스카이 가려고 그러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아무도 자기를 주목해서 안 보는데 나는 나를 아니까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또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친구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 친구가 지금 친구랑 같이 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걸 꼭 친구 의존도가 높아서라고 판단하시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너무 오버하시는 겁니다. 자, 아이가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청을 바로 들어주지 않거나 바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이라도 하면 바로 토라져서 됐어. 그럴 거면 관둬. 나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래. 돌아가라고 두십시오.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라고 두세요.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거에 넘어가셔서 엄마가 새벽에 귀가하는 거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 알면서 이거 안 사주면 나 옛날로 돌아간다? 이럴 땐 돌아가게 두십시오. 새벽 귀가하게 그냥 두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못하시죠? 얘가 계속 밤에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애한테 끌려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자, 판단하고 추측하지 마시고 아이를 그냥 이해는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해 주시되 그렇다고 해서 자꾸 엄마를 협박하면서 이거 해줘. 안 해주면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이러면 이거 해주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더 안 해줘. 근데 차라리 나한테 이렇게 필요해. 왜 이게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 그러면 엄마가 해줄 수도 있어. 그게 과하지 않은 선에선. 근데 이런 식으로 엄마를 감정적으로 협박하고 이러면서 네가 나한테 물건을 계속 사달라고 하는 건 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새벽에 들어오고 계속 12시 넘어서 귀가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막 걱정한다는 뉘앙스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러지 마십시오. 그럼 계속 12시 넘어서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번 토라지면 엄마든 아빠든 누가 말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자기 방에서 안 나온다. 접촉
좌치를 피하는 행동을 한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나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나 이런 생각만 들지 않으면 문제 아닙니다. 결국 한 번 토라진 아이는 내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제 풀에 못 이겨서 못 열고 나오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못 견디니까 문을 두드리고 나와라 회유하고 이러시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지 부모를 이런 마음이 딱 드시니까 내 안에 분노가 딱 올라오죠. 그러니까 신경질이 확 올라오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에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다 문제될 게 없죠. 어느 선에선 눈을 감으시고 어느 선에서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선에서는 이 정도는 안 되라고 끊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되는데 왜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죠? 얘 지금 막 등교 거부해서 학교를 안 가겠다고 막 이러는 아이도 아닌데 지금 문제는 학습이 문제라서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학습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라고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학습을 어머님이 마음에 탁 놓으십시오. 안 해도 그만이다. 뭐 기술 배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 팽팽한 긴장감을 놓으시면서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럼 되는데 아마 지켜보시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12시 전에 들어와.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 아이랑 계속 아까 첫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강화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토라지면 토라진 대로 두십시오. 지푸레 꺾여서 나올 때까지. 이 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머님 지금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내가 읽다가 보니까 얘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아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가? 그게 이게 뭐냐? 어머님의 과보호 속에서 이 아이가 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마음 못 붙인다. 등교를 어떻게든 해내고 있는 중이라 등교하는 것만으로도 현재는 감사해하고 잘 해나가고 있다. 칭찬하며 아이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뭐라도 시작해봐야지 마음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근데 등교하는 것도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칭찬받을 일입니까? 칭찬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마음이 좀 놓인다.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기분이 좀 좋으네.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대견하긴 하다. 오늘 너 고생했을 것 같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얘기는 하지만 잘했다들 애썼다 뭐 이렇게 과잉으로 칭찬하거나 과잉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다독거리지 마십시오. 마치 중학교 1학년 대하듯이 이러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공부해봤다고 스스로 마음은 여러 차례 먹는다. 결국 해내지 못하고 포기하지만 수차례 반복 중이다. 학교에 마음도 못 붙이고 친한 친구도 못 만들고 공부 못하니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것 같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 도와주려 해도 도움을 거절하고 왜 도와주려고 그러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2학년 취급하고 계시다고. 뭘 도와주실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학습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의지를 불태우긴데 불태워지지 않는 의지가 행동으로 오지 않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교육 뭐 좋은 과일쌤을 붙이면 이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못 도와주세요. 이 아이는 의지박약인 게 맞습니다. 그럼 의지박약 누가 만들었나? 부모가 다 일일이 치닥거리 하면서 키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대학 가서도 의지박약 만들어서 엄마 나 힘들어서 대학 못 다녀. 이런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성인 건강한 청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흔들어도 강하게 버티라고 제가 말씀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애가 툭툭 던지는 행동에 흔들리기도 가슴 철렁철렁 안 하시면 된다고요. 가슴 철렁철렁 안 하시면 괜찮다고요. 혼자서는 자기를 위한 좋은 행동 하지 못해요. 그러면 혼자서 못하니까 도와주셔야 되나요? 지금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질적인 요구가 거절되면 분노가 폭발하는 우리 아이. 제가 어떻게 물질적인 요구를 하는데 분노가 폭발하면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만약에 물질적인 요구를 했는데 아주 사소하게 분노해서 뭐 문을 쾅 닫았는데 그것 때문에 뭘 사줬다. 그럼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또 뭔가 더 큰 걸 요구할 때 문보다 더한 거를 하겠죠. 그럼 엄마가 해줘야 되니까 안 된다고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 자신이 이 아이를 자꾸 의존적인 아이를 만들고 있는 어머님 자신이 이 문제를 마음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도와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시는 겁니다. 자, 무언가를 요구하며 자해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에 선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자기를 몸을 망치면서까지도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어머님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자해를 하는 게 겁이 나셔서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해주실 수 있다. 근데 저는 왜 이게 뭔가를 원하는데 그걸 안 들어줬을 때 자해를 한다. 근데 여기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자해가 실제로 뭐를 갖고 싶어서 자해를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자, 이거죠. 엄마,
엄마, 나 올리브영 화장품 이거 사줘. 이랬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그게 왜 필요해? 좋게. 그렇구나. 그럼 그게 지금 없니? 그 필요한 거니? 나 이거 필요해. 대화를 길게, 감정을 좀 배제해 놓고 대화를 길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안 돼. 너 지난달에도 뭐 이거 했잖아. 안 된다고. 이렇게 감정적인 대화를 하셨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요구해서 자해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에 선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자해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과연 이 아이가 자해를 할 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내가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때문이 아니고요. 자해하는 아이들은 거절받았다, 마음이 많이 상했다, 기분이 많이 나쁘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거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해의 원인은 존중받지 못했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자, 마음이 힘들면 자해를 하면서 몸이 아프면서 마음이 힘든 걸 잊기 위해서 자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니까 자해를 해서 몸이 여기가 쓰라리면 이 마음이 좀 잊어지거든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을 하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대화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무시하거나 야단치거나 막 훈계를 목적으로 아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는 말투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말투만 아니라고 그러면 충분히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딱 잘라서 안 돼, 못 해. 너 지난번에도 사줬잖아. 이런 식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필기도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와 아이와의 관계에 점수를 매긴다면 0점부터 100점까지 몇 점 정도가 되나? 나와 아이와의 관계에 내가 생각할 때, 20점 정도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학교 문제, 뭐 학습 문제, 등교 거부 문제, 뭐 품행장애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내가 준 점수만큼이 딱 그게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다, 아무리 난 얘 사랑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내가 평가한 아이와의 관계 점수가 딱 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해결하고 싶으시죠? 그럼 두 번째, 제가 이제 필기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 아이와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기 시작한 시점이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아이가 사춘기여서 그랬나 보다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두 번째 적으십시오. 최초로 돌아가서 언제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적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때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시고 나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다는 거에 대한 정답이 나오십니다. 어머님 내부에서. 이해되실까요? 자, 요 세 가지를 관계 점수, 내 아이와의 관계 점수, 두 번째,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등교 거부가 시작됐었든 뭐가 됐든 그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계속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정답입니다.